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매출 향상을 위한 홍보 및 PR 전략, 교육과정 마지막 제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러비전 대표 이미연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나를 찾고 그 안에서 매출 향상을 위한 소구점도 찾고 또 진입 전략들도 한번 세워보고 또 극대화를 위한 브랜드 라인업과 순서와 방법 등도 정해보고 또 사업화를 진행할 때 접하는 그런 리스크와 대처 방안들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6강까지 이런 단계별로 내가 사업화를 진행시키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쟁사나 또 협력사나 파트너는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되고 그 경쟁사, 협력사, 파트너와 함께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이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경쟁사와 협력사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쟁사라고 하면 우리는 다 적, 또 내 거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제품은 나쁜 제품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경쟁사는 결코 적이 아니에요. 내 시장을 같이 키워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레드오션이든 블루오션이든 간에 그 경쟁사들 안에서 만약에 레드오션이라면 그렇게 이미 커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쟁사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 파이 안에서의 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블루오션이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볼모지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경쟁사와 함께 그런 파이를 키워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 상품을,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저들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경쟁사는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각자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고 재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업도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사 대비 더 차별화를 줄 수 있을지 심지어 내가 경쟁사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유저한테 뿌릴 수 있고 어떤 요소든 간에 내가 경쟁사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특화시켜서 그것을 사업을 해나가신다면 경쟁사와 함께 시장을 키우는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사인데요. 협력사를 가끔은 이제 갑을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선후배의 관계도 그렇지만 협력사에서도 하청업체라는 말을 쓰고 외주업체라는 말을 쓰면서 단순히 협력사가 아니라 어떤 갑을의 관계, 내가 오더를 주는 관계 또는 내가 서비스를 행하게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언어는 물론이고 계약서도 마찬가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아주 빈번히 일어났었는데요. 근래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외주업체나 하청업체 이러한 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협력사들과 어떻게 하면 또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 혼자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분야들의 많은 채널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협력사의 관계로서 어떻게 그런 활용을 해야 되냐? 특히나 이제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자문을 전문가들한테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프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프로들이 모인 조직을 찾으셔야 됩니다. 프로들이 모인 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팀과 단순히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앞으로 그러면 그 팀과 어떻게 같이 상생하면서 성장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잘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방송 일이라면 제가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의 방송 쪽 일을 주로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상업체가 저한테는 되게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업체와 저는 무려 한 10여 년이 넘었고요. 이 협력사와 어떻게 그럼 같이 오게 됐느냐? 저는 이 협력사를 프로의 조직이라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내가 돈을 주고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는 하청업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협력사와 그런 상생의 관계가 통하게 되면은 내가 찍으려고 하는 어떤 영상의 그런 테마라든가 그런 소울들이 통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가격에 내 영상을 더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협력사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소울들이 통하고 나의 협력사들과 함께 이 시장을 성장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 더욱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파트너사입니다. 협력사는 이런 뭐 외주업체나 하청업체 뭐 이러한 데들을 이제는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요. 파트너사, 사실 그냥 회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파트너가 더 맞는 말 같아요. 이제는 직원도 단순히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창업자로 뭐 여러 명의 사람이 창업을 한 게 아니라면 대표로서 창업자로서 여러 팀을 만들어서 그 팀 안에 팀원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사업화 나가는 과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이 탄탄하지가 않으면 매출이 절대 잘 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밑단에 있는 아주 소소한 일을 하는 직원조차도 그 분야를 제대로 못 해주면 윗선이 그냥 무너지는 사상 누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직원들도 나의 파트너, 또 나의 팀도 나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쓰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나의 파트너. 그러면 내가 못하는 부분 이 사람이 뭘 잘해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쳐서 나랑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신다면 내가 이 파트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한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저의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 CCO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께 어떻게 보면 자문을 얻으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되게 삼고초려해서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모시고 온 이유가 뭐였냐면 단순히 만약에 그분을 내가 직원으로 생각했으면 저는 아마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보는 분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실무진에서 이것들을 이뤄내고 사업화를 하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 스텝을 쓰려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위에 전략을 짜주세요. 제가 못 보는 분야에 대한 전략을 짜주세요라고 해서 저희 CCO님을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의 그런 롤이나 조직들이 세팅이 잘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잘 되고 나면 어떤 게 잘 이루어지냐면요. 밑에서부터 탄탄히 받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또 내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 회사, 내 브랜드, 내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애착심이라는 걸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양시켜 주셔야 돼요. 창업자는 말 그대로 일당백입니다. 되게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런 거 안에서의 나의 직원도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상생구조로 이뤄갈 수 있는 같이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마련하셔야 되고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도 저는 구글이 조금 영감을 줬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하 조직으로 그냥 위에서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CS 조직, 그다음에 커머스 조직, 그다음에 개발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장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장들이 다시 또 밑을 가르치고 거기에 팀원도 뽑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는 중소기업이 막 대기업처럼 되게 많은 거를 당장은 비용을 쓸 수 있거나 많은 팀원의 인력비를 충당할 수 없다면 각자가 다 일당백이 되고 더 애사심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파트너들이 조금 더 되게 단단한 그 실력을 가지도록 더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창업자와 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자로서 이런 경쟁사나 협력사나 파트너는 단순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될 동반자이자 또는 함께 시장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파트너이자 그러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꼭 그런 어떤 창업 이념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이렇게 한번 또 되새겨 보시면 사업을 하시는 의미가 굉장히 좀 뜻깊어지더라고요. 6강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1강에서는 창업자 브랜드 그것을 잘 살펴보고 아이덴티티를 설계했었고 2강에서는 매출 향상을 위한 소구점을 찾았습니다. 또 1, 2강을 바탕으로 3강에서는 우리가 상품별로 유통 채널에 어떤 식으로 진입하면 되는지 전략을 짜고 기획을 했었고요. 4강에서는 이것들을 토대로 매출 극대화를 위한 상품의 라인업이나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5강에서는 사업화를 하면서 가장 이제 창업자로서 좀 고민됐던 부분들,
사실 지금 당장 접하지 못하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6강에서는 앞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경쟁사나 협력사나 파트너 안에서 함께 어떻게 성장하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창업자로서 제가 겪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예시와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런 강의를 펼쳐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의 강의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창업자분들께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